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척추와 관련된 유익한 의료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고 아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 봤어요. 이번 26년도에는 좀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또 요청하신 주제들을 많이 좀 선정해 갖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저희 비욘디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연세산돌병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가 많은 콘텐츠를 잘 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가 허리 MRI잖아요. 그죠? 허리 MRI는 보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MRI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도 다 괜찮아요. 건강 관련 상담, 그리고 묻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방송 일정은 3월 12일과 25일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2월 달도 사실 두 번의 방송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송은 제가 수술 환자가 급하게 또 오시는 바람에 이분 때 수술 때문에 제가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기여를 못했는데 3월에는 12, 25일 모두 다 라이브 방송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3월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MRI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MRI 허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검사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을 만나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검사 처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병원을 가든지 우리가 검사 처방이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고 초음파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도 있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혈액 검사나 MRI 같은 게 주로 없는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를 가게 되면은 코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입안을 보는 검사를 하게 되죠. 정신과를 간다 하더라도 심리 테스트나 또 심리 검사, 다면 설문지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검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척추 관절병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검사는 엑스레이나 CT, MRI와 같은 초음파, 영상 진단일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MRI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뇌신경계라든지 척추 관절 질환은 아무래도 MRI가 갖고 있는 진단적 탁월성이 굉장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MRI가 필수적이고, 항상 이 검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MRI 장비는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장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RI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MRI가 무엇인지 그것만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해요. MRI는 이제 영어 약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MRI 하고 떠오르면은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방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MRI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MRI 못 찍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커다란 통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답답한 거죠. 폐쇄공포증이나 마치 공황장애처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도저히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MRI 검사하면 생각나는 게 좀 시끄럽다예요. 땅땅땅땅 소리도 나기도 하고, 물론 검사에 따라서는 소리를 좀 줄여 볼 수도 있고 기종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MRI 검사는 소리가 좀 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귀마개를 하고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환자 입장에서는 MRI 검사하면 폐쇄된 공간, 그리고 요상한 소리, 뭐 땅땅땅, 지지지 이런 소리 나는 거, 그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다. CT나 엑스레이 금방 찍잖아요. 차카닥하고. 하지만 이 MRI 검사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면 대부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MRI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자, MRI의 약자인데 M이라는 거는 마그네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기라는 게 뭐냐? 바로 전자기, 자석을 의미하는 거죠. 마그네틱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다음 레저넌스가 공명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레저넌스? 도대체 공명? 뭐 말하는 거지? I는 이미징이에요. 그래서 마그네틱 레저넌스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I를 우리 말로 풀면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고 MRI 기계를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거는 자기니까 자석일 거고요. 무언가 이걸 이용해서 공명이라는 거를 이용해 사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 이름만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비욘디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럼 이 MRI에서 마그네틱이라는 게 제일 첫 글자니까 이 자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러면 MRI는 자석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결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맞습니다요. MRI는 여러분들이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구도 자석이잖아요. 그죠? 지구도 안에 자석이 커다랗게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자기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태양풍으로부터 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내부 구조를 배우면서 멘틀도 있고 핵이라는 것도 배운 적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내핵이 있는데 이너코어, 아우터코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핵이 돌면서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라 이런 것도 이 자기장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자석과 같은 구조물을 기계에다가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MRI예요. 그래서 MRI는 커다란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는 장치가 MRI의 기본 골격입니다. 자, 그러면 공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마그네틱 자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석이라는 것까지는요. 그러면 공명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너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수소, 물, 이런 물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물의 어떤 이 입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석을 이용해 갖고 이 충격을 뭔가 준다고 보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충격을 뭔가 딱 줘버리면은 우리 몸에 하는 이 입자들이 그 충격에 맞추어서 약간 정렬이 돼요. 그 정렬이 되면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이 입자들이 팽이가 돌듯이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MRI에 들어가면서 그 자기장의 노출이 딱 되면은 고러한 느낌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요 팽이가 내는 신호에 맞추어서 그 주파수에 맞추어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요 고유 신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호를 인식해서 영상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명현상이에요. 결국 자기장 속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자기 고유 주파수의 에너지에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아까 말했던 팽이처럼 도는 세차 운동에 고유한 주파수와 같은 고주파를 주어서 인식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MRI의 구조를 보면은 사실상 커다란 이 자석도 있겠지만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맞춰 받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MRI를 찍을 때마다 다리를 찍을 때나 머리를 찍을 때나 사용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부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라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래서 MRI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사실상 이름이 MRI 전에 한 글자가 더 있었어요. 핵자기공명 영상이었어요. 핵자기공명 영상.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 수소에 우리가 이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정렬을 시킨 다음에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했는데 요 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형식의 핵이 아니라 그런 방사선이 아니라 바로 원자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학 분야에도 이렇게 핵의학이라고 하는 의학 분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영상도 보고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영역의 검사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런 전리방사선이 아닌 수소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핵이라는 말이 뜨니까 너무너무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실 들어가는데 핵 되어 있어. 그럼 그 검사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를 핵을 좀 빼자. 그래서 MRI 앞에 원래는 핵의 뉴클리어가 붙어서 NMRI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MRI로 바꾸자. 이렇게 MRI를 만드는 회사들이 언어를 바꾼 거야. 순화시켜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와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꾸게 되고 이 MRI의 임상적 유용성과 활용이 굉장히 척추, 관절, 신경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편화된 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MRI는 여러분 안전한 검사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CT와 같이 방사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암 발생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와 함께 안전한 검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방사선이 없는 초음파예요. 초음파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MRI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음파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기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방에 들어갈 때 보면은 항상 몸에 삽입한 치료 의료 기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도 어떤 자성을 띠는 강한 자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이나 자석에 반응을 하는 것들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MRI 검사 전에 안내를 하고 스캔을 하기도 하고 또 MRI 기계 자체에 그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도 좀 달려 있고요. 그러면서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MRI 찍을 때는 병원에서 이런 안내 문구를 하고 검사 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석이기 때문에 인체 내 기계적 장치나 강자성 금속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거나 검사를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심장 박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는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MRI를 찍을 때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조절을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MRI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드를 바꿔서 MRI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신경외과 영역에서 쓰는 기계들은 사실상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동맥류에 사용되는 클립이라든지 척추를 고정하는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대부분 티타늄 재질이라 MRI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기계 등도 보호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MRI를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 전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이 내 몸 안에 있고 내가 이런 수술을 받았고 했는데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MRI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고 심지어 얼마나 중요한지 MRI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인류사에 손꼽히는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MRI를 원리로 하나, 개발 공로로 하나 해서 2번이나 받는 이런 대단한 의료 장비이고 우리 진단을 확실하게 바꾸어주고 지금 진료의 질을 올려주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기계이고요. 그리고 연구나 이런 분야에서도 널리 쓰고 있어서 신경계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분들도 허리나 목이 아프면은 당연히 MRI 검사를 하는 줄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MRI가 있겠죠. 뇌 MRI도 있을 거고요. 경추 MRI도 있고 무릎, 어깨 다 있겠지만 제가 척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허리 MRI가 가장 많이 찍는 검사 중 하나이고 또 보편화된 검사여서 허리 MRI를 어떻게 보는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MRI를 아까 전에 자석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3가지 정도 남을 거예요. 자석, 그 다음에 공명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영상, 자기 공명 영상이니까 이 3가지가 남았죠. 그래서 이 영상이 MRI는 이 영상을 얻어낼 때 기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의 인체 조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강한 자기장에 올려서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맞추어 영상을 획득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법으로 인체 내 구성 물질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척추, 허리 MRI에서 보는 거는 T1과 T2 강조 영상이에요. T1과 T2. 이 2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T1과 T2는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 수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영상인데 T1 강조 영상은 쉽게 말해서 물 성분이 어둡게 나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MRI에서 이 제가 화살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배 쪽이고요. 여기가 등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검은 부분은 그냥 공기 중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얻어내지 못했던 거고 여기는 인체내니까 여기에 고유한 신호에 맞추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T1 영상은 물이 어두운 색깔로 나와요. 그리고 지방이 밝은 색깔로 나와요. 그래서 등 쪽에 보면은 다 우리가 피하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하 지방이 하얗게 보이고요. 요 배 안에도 우리 뭐 있어요? 배 안에도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이렇게 하얀 형태로 보이는 거고 내척수액과 같은 것들은 물이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T1 강조 영상은 지방이 밝고 물이 어둡게 나타난다. 언제 많이 쓰느냐? 정상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상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T1 강조 영상은 이런 거고요. 자, T2 강조 영상은 자, 아까하고 조금 뭔가 달라졌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허리를 찍은 MRI인데 T2 강조 영상은 물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이 부위가 척수액이 있는 부위가 어둡게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이 하얗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디스크 있는 부위에도 수분과 관련된 것들은 하얗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방 성분도 하얗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 성분의 신호가 좀 다르게 표현돼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2는 물 성분이 하얗게 밝게 나온다. 그래서 병변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T2 강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MRI 허리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영상을 기억해두면 된다. 하나는 T1, 하나는 T2. 근데 T2 영상이 주로 병변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만 본다면 뭐겠어요? T2 영상이 되겠죠. 물 성분이 하얗게 보이는 영상이고, 왜 물 성분이 하얀 영상인 T2 영상이 중요하게 되냐, 병변을 확인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가 염증이 생기면 부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부종이 생긴다는 건 왜 붓는다는 거죠. 부으면 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얗게 빛나는 부분도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수분을 잃어서 퇴행이 심해지고 딱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거먹게 변해버리겠죠. 새카매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어두운 부분이 퇴행성 질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2 강조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다? 아, 이게 부종인지 퇴행성 병변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찍는다. 그러면은 T2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하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러브스토리님이 질문 주신 건 제가 이따가 대답해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매우 조용하게 듣고 계시는데, 자, 정상 허리 MRI를 그러면 우리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떤 게 T2 영상이고 T1 영상인지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에서 봤을 때, 요게 T2일까요? 요게 T2일까요? 어느 쪽일지. 예, PD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자, 어느 게 T1, 어느 게 T2일까요? 자, 바로 요 영상이 T1, 여기가 T2 영상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척수액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걸 보았을 때 척수액, 수, 물수자죠. 척수액은 물성분이니까 요 물성분이 어둡게 나왔으니 아, T1 영상이겠구나. 그리고 가운데 척수액이 하얗게 밝게 나왔으니 물성분이 밝게 나왔으니까 T2 영상이겠구나 라고 하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T1과 T2 영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1, T2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퇴행성 질환을 볼 때, 척추 질환을 볼 때는 T2 영상을 집중적으로 많이 본다는 것까지 이제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T1, T2 딱 두 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는 검사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인체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찍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찍어내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 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상면, 사지탈 뷰라는 거고, 두 번째는 관상면, 코로나 뷰고, 세 번째는 축상면, 엑시얼 혹은 이제 단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요게 어떠한 거냐면은, 자, 관상면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관상면은 뭐냐면 우리 관상 본다고 생각하세요. 관상. 관상 본다고 하죠. 관상 보면 어떻게 봐요? 얼굴 정면으로 보죠. 관상 볼 때. 그죠? 예. 네. 그것처럼 이렇게 정면으로 본 거예요. 관상. 예. 요렇게 찍어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찍어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시상면은 뭐냐? 옆으로 찍어낸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축상면은 뭐냐? 그럼 우리의 제일 척추축이 길잖아요.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이거는 허리 MRI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MRI가 요 면을 따라서 찍는 거예요. C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이든 경추든 무릎이든 뭐든 간에 요렇게 세 가지 면을 기준으로 찍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뭘 가지고 찍느냐? 척추는
시상면과 축상면을 찍는 거예요. 요렇게 찍거나 아니면 옆에서 봐서 찍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 뭐다? 시상면, 사지탈면과 축상면, 엑시얼을 이용해서 찍는 것이 많다. 세부학적 구조는 이런 3D 구조를 가지고 보는 건데, 허리 MRI에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T2 영상의 시상면 현상이다. T2의 시상면 현상이다. 요걸 보면 돼요. 그래서 MRI를 가장 기본적으로 허리를 딱 찍는다. 허리를 딱 찍는다 그러면은 제일 기본 세팅이 이거예요. 4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4가지 중에 2가지 T1 2가지, T2 2가지예요. 그리고 각각은 뭐냐? 시상면과 축상면이다. 그러니까 T1 시상면, 축상면, T2 시상면, 축상면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T2 시상면 영상이다. 어떤 영상이냐? 아까 말한 대로 물성분이 하얗게 보이고 병변을 주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옆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 옆면에서 찍었던 시상면 영상을 가장 병변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면 선생님 CD 하나만 카피해 주세요. 집에서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딱 이렇게 보여요. T1, T2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중에서 T2 사지탈 이렇게 되어 있는 SAG 그것만 클릭을 하면은 요 옆면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개념적인 거고 정상 허리 T2 시상면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축상면, 관상면까지 보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딱 우리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예. 일타 강사처럼 딱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정상 허리 T2 시상면이에요. 자, 옆면에서 본 거죠. 그리고 물성분이 하얗게 보이고 병변을 확인하는데 요거는 정상 MRI예요. 자, 보면 요 앞쪽이 뭐죠? 배 쪽. 앞쪽이에요. 옆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옆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배 쪽. 그죠? 등 쪽인 거예요. 여기가 등. 요렇게 옆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럼 배 쪽, 등 쪽인 거예요. 허리에. 자, 그럼 맨 아래쪽은 여기가 다리 쪽이고 여기가 머리 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이니까 아직 등뼈 조금 시작되는 데까지 보이는 거고 위에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만 뽑아내서 찍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 네모난 척추체를 몇 번 뼈? 5번 뼈라고 해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허리뼈니까 요추 5번이 되는 거죠. 그 아래 보면 약간 세모나게 생긴 뼈가 있죠. 세모나게 생긴 뼈. 얘네들은 다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모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세모나게 생긴 약간 모양이 좀 달라. 삼각주처럼 생겼어요. 그건 뭐다? S1이라고 해놨죠. 이게 무슨 뼈다? 천골뼈다. 엉치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에 붙어 있는 척추뼈인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천추, 엉치뼈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난 뼈와 네모난 뼈 사이에 있는 요렇게 뼈는 아닌데 뭔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있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뭐다? 디스크예요. 자, 그래서 정상 허리에서의 디스크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검은 테두리와 함께 안쪽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얗게. 자, 지금 방금 자몽허니 블랙티님께서 물어보셨죠? MRI를 보면 하얗고 검은 부분이 섞여 있는데 디스크는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자, 자몽허니 블랙티님 정상 디스크는 어떤 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몽허니 블랙티님 정상 디스크는 무슨 색깔로 보일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자몽허니 블랙티님. 그러면은 정상 디스크는 하얀 색깔로 보이겠죠. 어떤 영상에서? T2 영상에서. 왜? T2 영상에서 물이 하얗게 보이니까. 그러면 물이 빠지면
물이 빠지면 T2 영상에서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하얀 색깔에서 물이 빠졌어. 검게 보이겠죠. 그래서 블랙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색깔로 되면 수분을 잃고 딱딱해진 디스크가 되는 거죠. 퇴행성 디스크를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자, 확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이건 정상이에요. 자, 척추체는 네모난 거고 이게 맨 마지막 척추체니까 5번. 그 위에 건 4번이니까 5번과 4번 사이에 요게 디스크고 정상 디스크는 하얗게 보인다. 그리고 검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요게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이 이 허리에서는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마치 뿌리처럼 내려가니까. 그렇죠. 오용도님이 저의 디스크는 검은빛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검은빛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다 검은빛이 됩니다. 예. 애기들 디스크는 그냥 물처럼 밝아요. 예. 그러니까 젤리 같거든요. 정말로. 실제로도 그렇고요. 나이가 드시면 디스크의 성분이 색깔이 변하니까. 근데 가끔씩 연세가 많으신데도 디스크 색깔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좋은데요. 참고로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가 검은 색깔이고 블랙입니다. 그리고 얇아요. 얼굴도 검은데 디스크도 검습니다. 네, 아무튼 자 농담이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건 어떤 거다? T2 강조 시상면이다. 하지만 의사는 이것만 보는 건 아니야. 다각도로 보는 거죠. 다각도로 보는 거고 아까 전에 정말 필수적으로 자 허리 MRI 찍었으면은 이 정도는 찍자 했을 때 제가 4가지 시리즈를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진짜 됐어. 정말 급하니까 딱 2개만 찍어. 정말 딱 2개만 찍자. 그러면 뭘 찍겠어요? T2 2개를 찍어요. T2 영상으로 시상면과 축상면 이렇게 2개를 찍어요. 그걸 우리가 리미티드 검사라고 병원에서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MRI를 보면 MRI 치고 뭐 리미티드 되어 있으면은 단순화해서 아주 신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검사도 금방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MRI를 오래 찍었다. 야, 나는 뭐 이렇게 MRI 찍는데 한 40분씩 찍었지? 많이 찍은 거야. 예. MRI 금방 찍었다. 그러면 단순화해서 신속 검사를 한 거야. 당연히 검사의 비용 차이도 나겠죠. 물론 MRI 기종에 따라서 당연히 최신식 MRI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찍어요. 그건 맞고 요즘은 이제 AI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조금 더 검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골격은 검사의 양이 많으면 촬영 매수가 많고 시리즈가 많으면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T2 강조 시상면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어요. 정상 MRI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 MRI. 자, 그럼 이제 정상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비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비정상을. 자, 정상과 그러면은 병변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자, 우리 딸기 바나나님, 시솔티님, 오영도님, 자몽허니 블랙티님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자, 이 2가지 영상 중에서 어느 것이 병변일까요? 어느 것이 정상이고. 자, 제가 화살표 둔 데를 A라고, A가 B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영상이, 이쪽 영상이 병변인지, B 영상이 병변인지, 어느 게 병이 있는 영상일까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냐? 이쪽이 환자 영상이고 여기가 바로 정상 MR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A조라고 나왔습니다. 이야, 역시 PD님이 많이 커피 쿠폰 주시면 지금 왕구이님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커피 쿠폰이 없어요. 자, 진단은 협착증이에요. 러브스토리님도 A라고 하셨고요. 정말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금방 알아요.
지금 강의 시작한 지 30분 만에 병변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협착증 허리 T2 시상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MRI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정상에서 봤던 T2 옆면이죠. 옆면인 거고 T2 영상은 물 성분이 어떻다고 그랬죠? 하얗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분은 정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죠? 디스크 색깔들이 다 검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새카맣죠. 거기가 뭔가가 딱딱해지고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협착증인 거예요. 똑같이 시상면이니까 여기가 배고 등인 거고 4번 뼈, 5번 뼈 그리고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좁아진 거죠. 확대해서 보면 어떻죠? 척추체 4번과 5번이 디스크 자체도 수분을 잃어서 작아지고 약간 앞쪽으로 밀렸어요. 빨간 선을 보면 그럼 약간 밀렸어요. 앞쪽으로 전방전이도 있고 협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 보면 전방전이증, 협착증, 디스크 같이 있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계속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방송 막 유튜브 보고 막 선생님들이 저는 전방전이증, 난 협착증 어느 거지? 여러분 전방전이, 협착, 디스크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구이님이 검게 보이는 디스크는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수분을 잃어버려서 퇴행이 발생해버린 디스크는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치아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빨처럼 한번 썩으면 다시 새이가 안 나는 것처럼 디스크도 손상이 와서 퇴행이 돼버리면 다시 젊었을 때 디스크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것이 바로 협착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환자분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여기가 A고, 자, 이 부분이 B예요. 여러분, A, B. 어느 쪽이 환자이고 어느 쪽이 정상일까요? 어느 쪽이 환자분이고 어느 쪽이 정상인지 여러분 보시면은 알 수 있겠죠? 눈썰미가 있는 부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어디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B가 비정상 벌써 나왔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자, 당연히 여기가 A가 정상이고 B가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베제크님께서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A가 정상 딱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A가 T2 시상면 영상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 환자분은 T2 시상면 영상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죠. 진단명은 압박골절이에요. 보면 자, T2 시상면 이제 압니다. 여기가 앞쪽, 여기가 등 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뼈가 네모난 게 요게 5번 뼈겠죠? 4번 뼈, 3번으로 가는데 3번 뼈가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척추체 허리뼈는 네모나게 보일 거다. 그리고 그 네모난 맨 마지막 뼈 안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무슨 낫도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의 이렇게 생긴 모양을 천골이어서 이건 정상인데 나머지는 다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3번 뼈가 모양이 어때요? 네모나지 않아요. 또 뭐가 다르죠? 또 무엇이 다르죠? 뼈 안에 색깔이 좀 달라요. 어두침침하죠. 무언가. 요거는 뭔가 색깔이 예쁘고 균일한데 여기는 무언가 어두침침하죠. 색깔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피부도 톤이 있잖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벌써 색깔이 어두침침해져 버린 거죠. 그럼 뭔가 이게 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척추체가 깨져서 압박되면서 으스러진 압박골절인 거예요. 그래서 안돼 압박골절은 중요한 게 이 T2 영상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분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분은 어느 뼈가 압박골절일까요? 몇 번 뼈가 압박골절일까요?
좀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갑자기. 똑같은 영상 3개인 거예요. 같은 분의 같은 면에서의 영상을 다른 기법으로 찍은 거죠. 몇 번 뼈가 골절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3번 뼈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영상은 T2 영상이에요. 물이 하얗게 보이는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T1 영상이에요. 여기는 물이 검게 보이고요. 3번은 T2에서 fat suppression을 한 거예요. 자, 왕구 이놈이 3번 영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 2, 3번이 모두 다 같은 영상이고 3번 뼈가 골절된 거죠. 3번 뼈가 골절됐다고 얘기한 거군요, 왕구님. 맞았어요. 3번 뼈가 골절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5번, 4번, 3번 뼈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박골절의 경우에는 T2만 갖고 보지 않고요. T2와 T1과 T2에서 지방 강도 저하를 시킨 영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박골절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MRI로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여러분 포인트 3가지만 알고 갈게요. MRI 검사는 어떻다? 이렇게 중요한 검사다. 그리고 어려운 MRI 딱 하나만 본다면 T2 시상면 영상은 기억하자. 그리고 MRI는 방사선이 없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검사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MRI의 첫 단추는 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순서대로 앞쪽부터 쭉 가겠습니다. 러브스토리 Y3K님께서 원장님 허리가 아파서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통증 원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MRI 찍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나이가 들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거나 젊을 때는 T2 강조 영상에서 하얗게 물 성분이 가득한 수분이 촉촉한 디스크인데 나이가 들면서 체성분이 변하고 그러면서 퇴행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 검고 돌출되고 변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다시피 다시 디스크가 젊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하지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통증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우선 임상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거를 요 MRI에서 진짜 신경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소개한 영상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봐도 알기 쉬운 환자의 영상이었고 훨씬 실제 환자는 복잡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다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통증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 MRI 소견과 내 임상 소견을 잘 구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척추의 명의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후배 의사들을 가르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이다. 그리고 그거를 MRI에서 잘 찾아내고 치료 경험이 많아야 그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안 그러면 환자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이 정도로는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치료 경험을 가지면 작은 조각도 작은 것도 통증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척추 질환은 진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대희팍 9534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빈바로 스쿼트를 하면서 빠르게 땅을 보며 하자 얼마 안 돼서 허리에 통증이 왔대요. 스쿼트를 하다 통증이 왔군요. 네. 빈바로 스쿼트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스쿼트 도중 운동을 하다가 생긴 거예요. 빈바로 했다는 거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빈바 맞죠? 데이파크님 맞죠? 그래서 풀리는 느낌이 있는데 걷기도 너무 힘들고 저중량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지 벨트를 대충 해서 그러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 데이파크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빈발을 가지고 중량 무게를 걸지 않았는데 왜 다쳤지?
아니고요. 그 전에 쌓였던 거예요. 데미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쌓여 있었던 건데 그때 찢어지거나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쉬어야 돼요. 저중량 때문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 쌓인 데미지가 그때 터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벨트를 당연히 착용하고 보호대를 하시는 게 운동할 때는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평소처럼 그대로 입고 보겠습니다. 운전을 3-4시간 하는 45세인데 남자분이고 장거리 운전이 악화가 되느냐? 될 수 있어요. 쉬었다 가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차량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에 막 옛날 승용차들은 사실상 좀 단단했고 용달이나 화물들도 예전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차량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당연히 쉬었다 가야 되고요. 허리를 위해서도 쉬었다 가야 되지만 졸음 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도 쉬었다 가셔야 되니까 장거리 시엔 반드시 운전석에서 내리셔서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스트레칭하고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솔트님 거 보도록 할게요. 시솔트님이 신경관이 좁아졌다고 하는데 옆에서 눌린 건지 뒤에서 눌린 건지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상면 영상 봤잖아요, 옆에서. 근데 옆에서가 이제 앞쪽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앞에서 눌리면 대부분 디스크나 골극이겠죠. 뒤에서 눌리게 되면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비후나 골화증이나 후관절이 두꺼워진 거겠죠. 뒤에 구조물은 그런 거니까. 앞뒤로 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료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디스크를 이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이 아니라 주사라든지 신경치료나 혹은 먹는 약은 앞뒤냐에 따라서는 크게 상관은 없고 어느 신경이 얼마만큼 눌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을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은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고 또 증상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앞뒤가 아주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은 환자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어떠한 형태로 수술을 하는지보다는 수술의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사를 박아야 될지 내시경을 해야 될지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거지 이 의사가 어떠한 순서의 과정으로 수술을 디자인해서 진행을 할 건지는 사실 환자가 고민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의사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환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음 질문 볼게요. 딸기 바나나님 겁니다. 다리 저리면 오른쪽인데 양쪽이 다 좁아졌고 이타는데 저는 오른쪽만 졸인 거잖아요. MRI 양쪽이라는 거고 이럴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에요. 아주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잘 찾아내요. 그리고 양쪽으로 오시는 분은 분명히 양쪽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은 양측이거나 아니면 편측이거나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편측이 왜 생기는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게 우리 몸의 미세한 차이라 보시면 돼요. 마네킹이면 양쪽이 똑같지만 사람은 좌우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비대칭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척추의 축도 차이가 나겠죠. 다리도 팔도 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한쪽 통증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딸기바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럴 수도 있다. 다음 왕기님 거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 허리 디스크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어둡게 돼서 퇴행성 디스크라고 했대요. 20대에도 퇴행성이 오나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오는 건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을 했다든지 무리가 갔다든지 삐끗했다든지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갔다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로 인해서 20대에도 생길 수 있고요. 목 디스크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당연히 2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다음 베제크님 거 보겠습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등부터 허벅지까지 찌릿찌릿한데 디스크 방사통일까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좌골신경통일 거는 같아요. 하지만 디스크다 100%는 말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허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뿌리병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 허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재크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가요? 김지연님 거 대답해드리고 강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디스크도 나와 있고 협착증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할 수 없다, 할 수는 있는 거 없다 하시면서 자세를 교정을 잘하라고 하는데 무슨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신경주사 2번 정도는 비슷하게 한쪽 발이 저리고 답답합니다. 아, 수술할 정도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에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수술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는 좀 선생님들마다 비슷해요. 근데 협착증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나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선생님은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B라는 선생님은 수술을 하셔서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김지연 님이 그 생각은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힘들잖아요. 주사도 했는데도 계속 발이 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치료가 나는 또 다른 거 뭔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김지연 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척추 치료라는 거는 디스크 협착증 치료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무조건 통증이 좋아져야 돼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뭐 예방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증상이 좋아지는 걸 느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연 님이 지금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고 또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디스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을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대답해 드렸어요. 56분이어서 가을비 뚠뚠님하고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못 나누고 대답 못 해드렸던 사연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대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못다한 질문들 저희 연세 산돌병원 산돌BB 통해서도 어떤 영상에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내서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